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수업인데 코로나19로 좀 멈춰 있다가 8월 광복절 끝나고 멈춰 있다가 이제 드디어 10월 17일에 다시 만났어요. 꽤 오래간만에 만났죠. 2달 만에 만난 셈이에요. 첫날은 앞부분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냥 한글 2014가 뭐다라는 걸 배우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은 27쪽에 나와 있는 되돌리기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메모를 좀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메모를 굳이 뭐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되돌리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행하기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거 다시 띄우실 거죠? 컴퓨터. 아니. 네. 교재 27쪽의 제목이 오늘 배우는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하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적냐면은요. 분명히 책에 있잖아요. 책에 있는데 안 봐, 책을. 글자도 작지만 집에 가서도 안 봐. 그래서 화면에서라도 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거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되돌리기라는 건 뭐냐? 역사를 뒤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지기 전에 되돌리면 어떻게 돼? 안 넘어졌잖아. 그렇잖아요. 물을 엎질렀어.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교훈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물을 엎질르면 되돌리면 돼. 그럼 안 엎질른 거야. 안 엎질른다고. 한번 볼게요. 어떻게 그 말이 나온 거냐면 어려운 말은 아닌데 자, 한글 2010이던 한글 2014던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하잖아요. 자, 제가 첫날 뭐라고 했냐면요. 보기라는 메뉴 가서 보기. 다 같이 가보세요. 보기라는 메뉴. 보기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문단번호 꼭 봐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렇게 엔터 표시가 보이잖아요. 엔터 표시가. 이거 꼭 보셔야 돼. 엔터 표시가 안 보이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어디까지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반드시 문단보를 보시는 습관을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기라는 메뉴 끝자락으로 가면 100%로 볼 거냐, 쪽맞춤으로 볼 거냐, 폭맞춤으로 볼 거냐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보세요. 아마 폭 맞춤으로 보시면 글자가 제일 클 거예요. 쪽맞춤은 너무 작아 화면이. 100%는 또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폭 맞춤으로 보시면 되고 저는 그 왼쪽에 가서 쪽 윤곽을 해제할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보기라는 메뉴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할 때 쓰는 보기 메뉴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문단번호 꼭 봐달라 하는 거죠. 여러분 댁에 컴퓨터에다가 한번 해놓으면 평생 가요. 이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게끔 돼 있어서 오시면 꼭 문단보를 눌러주시면 되고 그것도 공부니까. 댁에 있는 컴퓨터는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니까 껐다 켜도. 그 다음에 폭맞춤 100% 쪽맞춤 이런 거는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할 때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쪽 윤곽은 이 왼쪽, 위쪽, 오른쪽에 여백이 있다고. 여백. 글자를 쓰면 보세요. 이렇게 요 왼쪽에 비어있고 오른쪽 비어있잖아요. 위도 비어있잖아요. 그게 보기 싫어서 저는 얘를 해제해요. 그러면 글자가 좀 크게 보이거든. 여러분 크게 보시라고 제가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집에서는 안 해요. 여기서만 해요. 강의실에서만. 여러분 글자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뭔가 글자를 막 썼죠? 글자를 막 썼잖아요. 이거 지우려면 어떻게 돼요? 뭐 키보드로 뭘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백스페이스로 지우던 간에. 근데 편집에 가시면 편집에 가시면 편집이 아니라 어디야? 잠깐만. 그 아이콘이 어디로 처박혔다?
되돌리는 기능 있고 여기 있다. 여기 편집이 아니라 여기 있네. 보기든 편집이든 아래쪽에 얇은 줄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를 보면 왼쪽으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있어요. 왼쪽으로 녹색으로. 이게 되돌리기 누를 때마다 통째로 글자를 썼으니까 이게 한 덩어리를 한 거잖아. 한 작업. 그러니까 통째로 싹 지워져요. 그래놓고 옆에 오른쪽 돌아가는 화살표가 하나 있어. 다시 실행하는 거 누르면 아까 했던 거 다시 나와.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1, 2, 3, 4 엔터. 5, 6, 7, 8 4, 5, 6, 7, 8 엔터. 90 쓰고 엔터.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썼단 말이야. 예. 뭐라고 썼어? 숫자를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래 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글자를 넣고 뭐 글자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이런 작업 하잖아. 이렇게 막. 이게 문서 작성하는 기본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졸면서 백스페이스를 눌렀나 봐. 이렇게 졸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웬걸 글자가 하나도 없네. 다 지워서. 그렇잖아요. 글자 다 지워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실행 취소하는 걸 눌러주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아까 제가 모르고 졸면서 글자 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거 이런 거. 이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돌리니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바탕글 대표 뭐 이런 글꼴 보이세요? 예. 그러니까 메뉴판이 나타나는 줄이 위에 있고 그 메뉴판 나타나는 줄 아래쪽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서식 도구 상자라고 하는데 예. 기본 도구 이렇게 기본 도구는 사라졌고 서식 도구 여기 뭐 한 줄이 있죠? 얇은 줄 한 줄. 글꼴 바꾸고 가가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줄에 보면 되돌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잠깐 볼게요. 이런 메모장에는요. 메뉴판을 눌러야 실행 취소 누르면 어떻게 돼? 아까 제가 글자를 썼던 거 하나 되돌리기 이렇게 다시 실행 취소 되돌리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메모장에는 메뉴판이 그림으로 뜨지 않고 메뉴 눌러서 꼭 클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와 있어요. 도구 상자에. 바로 되돌릴 수 있게끔. 이 기능이 없던 시절엔 어땠을까요? 제가 모르고 졸다가 다 홀라당 지워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은 거야. 다시 써야 돼. 그렇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컴퓨터에 이런 기능이 들어온 거예요. 예. 자, 우리 교재 27쪽에 보시면은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하기에 어떤 기호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글자가 원체 작아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되돌리는 기능이 요거 되돌리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되돌리기 기능이 키보드로 명령이 있어요. 너무 많이 쓰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Z키 컨트롤하고 Z를 누르면 보세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쓰다가 이거 지우고 다시 썼잖아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실행 취소가 돼요. 다시 실행하는 건 약간 달라요. 쉬프트 컨트롤 Z를 누르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컨트롤 뭐 다른 거 누르는 것도 있는데 되돌리는 거는 다 컨트롤 Z예요. 포토샵이든 어디든 간에. 컨트롤 Z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28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글자를 입력하실 때 한글 영어 말고 뭐 입력해 보셨어요? 일본어, 중국어 뭐 이런 거 입력해 보셨어요? 근데 전 중국어를 일본어를 모르니까 입력을 안 해봤는데 방법은 안단 말이야. 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 보시면 아래쪽에 우리 키보드 그림을 보시면 키보드 밑에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면 그림이 아니라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면 제일 윗줄에 뭐가 적혀 있나 보세요. 제일 위에 ESC라고 있죠. 예, 그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키보드 방법도 알아야 돼. 키보드의 키보드 모습을 보면 맨 왼쪽에 ESC라고 있어요. ESC. 요거는 이스케이프의 줄임말이에요. 이스케이프. ESCAP. 이스케이프라는 말에 요거요. 이스케이프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거는 탈출이에요. 탈출. 우리 저 건물에 보면 비상계단 같은 거 있잖아요. 비상계단. 그건 엑시트라고 하죠. EXIT. 얘는 길이 있는 탈출이야. 창문 열고 뛰어넘으라고 하는 엑시트가 비상구가 아니라 계단 이렇게. 근데 이스케이프는 그냥 하늘에서 낙하산 메고 뛰든지 이렇게 탈출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거를 이스케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케이프라는 말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인쇄 명령을 걸었는데 안 할 거거든? 그럼 ESC 누르면 돼. 그럼 빠져나와. 내가 밥을 하려고 뚜껑을 열었어. 그래서 쌀 넣고 물 넣고 해서 버튼을 누르려고 그랬는데 ESC 눌러 그러면 원위치가 되는 거야. 쌀 넣고 물 넣고 하기 전의 상태로. 컴퓨터는 참 사람이 생각이 재미난 것 같아. 그렇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넘어졌는데 어떻게 일어서? 피가 났잖아. 무릎이 까졌잖아. 이거 원래대로 어떻게 해? 못하잖아. 물을 엎질렀는데 원래대로 원위치를 어떻게 해? 못하잖아. 근데 컴퓨터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야, 이거를 되돌리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이런 기능이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잖아요. 예, 이게 펑션이라 그래. 펑션. 우리말로는 기능. 12개 기능을 거기다 달아놨다. 그래서 한글 2014를 할 때는 F1번이 뭐고 F2번이 뭐고 F3번이 뭐고 인터넷을 할 때는 F1번이 뭐고 F2번이 뭐고 F3번이 뭐고 이렇게 파워포인트 할 때는 또 F1번이 뭐고 F2번이 뭐고 근데 F1번은 대부분 도움말이 나와요. 도움말. 제가 지금 메모장이잖아요. F1번 누르면 메모장 도움말이 나와. 여기서 보세요. 제가 메모장 도움말 불렀잖아요. 이렇게 F1번 누르면.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한글 14 이거 하다가 F1번 누르면 한글 2014 도움말이 나와요. 이렇게. 도움말 사용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도움말은 다 나와요. 예. 뭐 하다가 우리가 밥하다가 쿠쿠 압력밥솥 밥하다가 잘 모르면 설명서를 봐야 되잖아. 컴퓨터는 F1번 누르면 다 그 설명서가 뜨는 거예요. F2번은 또 다른 기능, F3번은 무슨 기능, F4번은 무슨 기능. 그럼 많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는 기능이 F1번서부터 F12번이 좀 다르고 가스레인지도 F1번서부터 F12번 다르고 압력밥솥도 F1번서부터 F12번이 다 달라. 근데 그 중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꼭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은 기억해 두면 되지.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기억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기억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보면 이제 영문하고 한글 상태에 키보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숫자도 있고 숫자. 여기 숫자도 있고 기호도 있고 이렇게 있죠. 1, 2, 3, 4 뭐 그다음에 뭐 느낌표 뭐 샵, 달러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영문 키보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뭐 컨트롤 키라는 것도 있고 컨트롤 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알트라는 키도 있고 그 옆으로 보면 쉬프트라는 키도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엔터라는 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한영이라는 키도 있고 한자라는 키도 있고 종류가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글자가 없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밑에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네모난 거 4개로 그려져 있는 키가 있잖아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이게 로고 키야, 로고 키. 로고. 윈도우 로고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윈도우 키라고도 해요. 로고 키라고도 하지만 윈도우 키라고 돼. 윈도우를 개발한 MS사. 이 윈도우의 로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 깃발처럼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눌러 보실래요? 그럼 시작이 떠 시작. 시작 뜨잖아요. 그렇죠? 시작. 이렇게. 그다음에 스페이스바도 있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가장 넓게 돼 있는 거. 빈칸 생기는 거. 빈칸 생기는 거. 얘는 그림도 없고 글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길쭉한 거. 그거 누르면 빈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말에 누가 그러대? 편지 읽다가 죽었대. 왜 죽었나 봤더니 중간중간에 빈칸도 없고 쉼표도 없고 그래서 계속 읽다가 숨막혀 죽었대. 물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겠지만은 글자를 쓸 때 띄어쓰기 안 하면 무진장 답답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뭐 이런 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띄어쓰기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로고 키 옆에 오른쪽에 보면 줄 3개 쳐져 있는 거 있죠. 줄 3개 쳐져 있는 거. 로고 키 옆에 보면 네모난 박스에 줄 3개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가기 키예요.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무슨 작업을 하잖아요. 글자를 크게 작게.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무 글자 썼죠? 그렇죠? 아무 글자 썼는데 블럭을 잡을 거예요. 이렇게. 블럭 잡는 거 해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이렇게 블럭을 잡으시고 이 메뉴판에 보시면 가가가 이런 거 있죠. 진하게 해라, 기울어뜨려라, 밑줄을 쳐라, 중간에 취소선을 넣어라. 다시 이걸 누르면 안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라, 작게 해라 이런 거 있어요. 글꼴을 바꿔라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고수들은 메뉴판에 여기 보이니까 클릭 하는데 이 메뉴판에 안 보이는 기능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른 메뉴판에서 찾아야죠. 이렇게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거든요. 여기다 이 블럭을 잡은 거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야 되는데 오려두기, 복사하기, 지우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이런 메뉴들이 쫙 생겨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복사하기 누르면 복사가 됐고 아래쪽에다 오른쪽 눌러 붙이기 그러면 또 똑같이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우클릭하는 거 우클릭 그 우클릭하는 거를 컴퓨터 용어로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한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요거 바로가기 메뉴를 호출하는 건데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우클릭한다.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2키로 하는 거예요. 2키로. 이렇게. 그럼 왜? 마우스를 오른쪽 누르면 되지 왜 키보드로 누르느냐?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를 못 누르잖아요. 여러분 눈 감고 해보세요. 어디가 뭐가 있나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할 때 시각장애인들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마우스라는 걸 안 쓰고 다 키보드라는 걸 써요. 키보드. 그래서 키보드로 블럭을 잡고 이 메뉴를 호출할 때 거기를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 그리고 음성으로 불러줘. 어떤 거를 누르면 아 지금 뭐 어떤 거를 누르셨네요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내줘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한영키 누르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글자를 제가 썼는데 어라? 이상하게 들어갔잖아. 이상하게. 홍길동을 썼지만 이렇게 이게 무슨 글자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면 컴퓨터가 아 당신이 한글로 써야 되는데 뭐로 영어로 쓰셨군요. 원래 한글은 일지맵니다 하고 알려는 줘요. 이렇게. 근데 이게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잘못 쓰던 잘 쓰던 원래대로 글자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걸 정지시켜 놓거든요. 그러면 키보드에 있는 한영키 눌러서 한글 상태인지 영문 상태인지 따라서 글자를 쓰셔야 돼. 해보세요. 한영키 눌러가면서 해보세요. 한영키. 자, 글자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키보드에서 글자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써보세요. 그러면 지금 한글인지 영문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한글인지 영문인지를 알아야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잠깐만 왜 화면이 안 떠? 한글인지 영어인지가 이거 누가 쳐박아 놨나? 여기 떠야 되는데 그렇지 떴지 여기 떴대. 여기 화면 하단에 내려다 보시면은 그 시간 나오는 데 있죠. 날짜 저 밑에 시간 나오고 날짜 나오는 데를 거기를 보시면 그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한글인지 영어인지 밑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글 문서 작성할 때는 그게 가려져 있어요. 안 나타나네. 원래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이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홍. 뭐 강이라고 쓰던 뭐 가라고 쓰던 간에 이렇게 글자를 우리말을 썼잖아요. 우리말을 쓰시고 나서 한자 키를 누르시면 한자가 떠요. 한자는 스페이스바 왼쪽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셨나 안 하셨나? 해보셨어요? 한자 키? 예.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199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글 한영키하고 한자키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는 한자하고 한영키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한영을 어떻게 바꾸고 한자를 어떻게 바꾸냐면 한자는 F9번을 눌렀어요. F9번. F9번 키를 누르면 지금처럼 한자로 떠요. 해보세요. 여기다 누르시고 여기다 대시고 F9번 키 눌러보시면 한자랑 똑같이 떠요. F9번이요? F9번. 저 윗줄에 아까 그 F1번서부터 F10번이 기능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F9번을 누르면 한자가 나오게끔 하는 그렇게 기능으로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한글은 어떻게 바꾸느냐 이거죠. 한글은. 그래서 한글 쓰고 영어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 책에 보면 쉬프트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래. 그럼 한글로 들어가고 다시 쉬프트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어로 들어가고 쉬프트 키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은 한영이 되는 거야. 그때는 한영이란 키보드 자체 키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 지금은
쉬프트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진 않죠. 그냥 한영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집에 자녀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보면 뭐가 문제냐? 키보드에 한영이 없어요. 한자도 없어요. 대부분 이 게임용 키보드는 수입 제품이라서 우리말이 적혀 있긴 적혀 있어도 한영 한자가 없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한영 한자 안 쓰잖아.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우리말만 새겨놓은 거야. 기억 니은만. 이런 데서는 힘들지. 예. 이런 메모장을 갖는 글을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영어를 쓰다가 우리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힘든 거예요.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서는 안 되지. 여기는 한영키가 있으니까 돌아가지만 한영키가 없는 키보드에서는요. 자, 보세요. 한영키가 없는 키보드에서는 뭐를 누른다? Alt키를 눌러요. Alt키. Alt키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이걸 눌러요. 근데 오른쪽 거예요. 오른쪽 거. 왼쪽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Alt키를 누르면은 그게 한영키가 돼요. 그 다음에 한자키 있잖아. 한자키가 없는 키보드에서는 뭘 누른다? 컨트롤 키를 눌러요. 이것도 오른쪽 거. 그러니까 Alt가 한영이고 컨트롤이 한자.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안 돼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서는 안 돼요. 막혀 있나 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쓰는 키보드가 노트북을 제가 사용하는데 노트북 자체도 키보드가 붙어 있지만 불편해서 일반 키보드를 연결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이밍 키보드를 쓰거든요. 타격감이 좋아서. 거기는 한영 한자가 없어가지고 Alt를 누르면 한영, 컨트롤 누르면 한자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쉬프트랑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또 달라져. 오른쪽에 있는 스페이스바. 오른쪽 쉬프트가 양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쉬프트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딱 눌렀다 띄면 글자를 쓰면 글자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뭐 이상한 글자가 나와. 이런 기호도 나오고. 왼쪽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글 영어로 바뀌는 거고. 한글 영어로 바뀌고. 예. 그러면 이제 일본어 입력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본어 입력하면 히라카나 가타카나 이런 한 일본어가 있잖아요. 얘를 누르려면 명령을 걸어야 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기 도구라는 메뉴가 있나 보세요. 도구. 꼭대기 오른쪽 끝에. 화면 오른쪽이 아니라 메뉴판 제일 끝에가 보안 검토 도구잖아요. 그렇죠? 이 도구를 누르시면 거기에 글자판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글자판. 여기 있네. 키보드 그림. 키보드 그림 있잖아요. 이거 글자판. 그렇죠? 얘를 누르면 뭐라고 뜹니까? 글자판 바꾸기라고 있어요? 예, 눌러보세요. 현재는 영어 쿼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지금 영문 상태로 했나봐. 영문 상태. 만약에 한글 상태로 놓고 보면은 한글 상태라고 나오고, 한국어라고 나오고, 제가 한영키를 다시 눌러서 이렇게 영어가 써진 상태에서 글자판을 가보면 당신 지금 영어를 선택해놨네 이렇게 떠. 근데 영어는 쿼티라는 말이 나와요. 쿼티. 한글은 2벌씩이라고 나오고 한국어가 있는데 2벌씩이라고 뜨죠. 영어는 쿼티라고 돼 있잖아요. 쿼티. 이것도 이제는 상식선에서 아셔야 돼. 자, 영어는요. 우리 키보드 한번 내려다 보실래요? 영어?
영어 키보드에 보면 제일 윗줄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QWERTY. 영어 첫 줄이 1, 2, 3, 4 아랫줄에 보면 비읍, 지읒, 디귿, 기역에 QWERTY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콩글리시를 읽으면 뭐야? 이게 쿼티야. 이게 쿼티라고, 이게 쿼티. 그래서 쿼티 키보드라고 하고 드보락도 있어요. 사실은 드보락. 예, 드보락이라는 자판 배열이 있어요. 드보락, 이거 드보락이라는 자판 배열도 있어요. 근데 드보락은 어려워. 잘 안 써요. 자, 한글은 아까 우리 한글 상태로 가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두 벌씩이라고 나왔죠. 두 벌씩. 세 벌씩도 있어요. 두 벌씩이야? 자, 한국어에 가보면 두 벌씩이구나. 식이 아니라. 예, 오늘 발음이 이렇게 세지? 두 벌씩은요. 우리 키보드 내려다 보시면 기역 니은이 어디 있고 아야 어여가 어디 있나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를 내려다 보시면은 왼쪽에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시옷, 뭐 미음, 니은 이런 게 왼쪽에 있죠. 그게 자음이라고 하지. 자음. 그다음에 아야 어여 오요가 오른쪽에 있어요. 나눠져 있거든 두 개로. 그래서 두 벌씩이라 그래요. 왼쪽이 기역 니은, 오른쪽이 아야 어여. 두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그지. 그러니까 기역을 찾으려면 왼쪽에서 찾아야지 오른쪽에서 찾으면 안 돼. 거기가 모르니까 찾는 거겠지만 세 벌씩은 뭐냐면은요. 두 벌씩은 우리 컴퓨터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홍이라는 글자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히읗에 오에 이응을 써야죠. 그럼 히읗은 어디 있다? 왼쪽. 오는 어디 있다? 오른쪽. 이응은 어디 있다? 왼쪽. 그럼 홍길동을 치려면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 길은 왼쪽, 오른쪽, 왼쪽. 동은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을 많이 쓰죠. 그러면 궁짝궁짝 써야 되는데 궁짝짝 이렇게 키보드가 움직이거든 손이. 왼손이 힘들죠. 오른손보다 왼손이 많이 써야 되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초성, 중성, 종성.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홍이라는 글자에 각에는 기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역에 아에 기역이잖아. 이때 이 기역은 초성. 요 기역은 종성. 그렇죠? 근데 이런 글자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국자도 있잖아. 국자는 기역에 우에 기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거를 봐봐. 요거 아를 봐봐. 아가 어디로 가 있어요? 아는 오른쪽에 있고 우는 내려가 있죠. 그러면 컴퓨터니까 이게 맞춰지지만 실제 타자기로 치면은요 되게 안 이뻐. 그래서 기역을 아 밑에다 쓰느냐 우 밑에다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벌씩도 있어. 네 벌씩. 네 벌씩은 예쁘게 쓰려고. 근데 컴퓨터로 하면 네 벌씩은 필요 없는 거지. 이 세 벌씩을 누가 만들었냐면 공병우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공병우. 그 우리나라 한글 학자잖아. 한글 학자 그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안질이 걸려갖고 이제 오신 거야. 공병우 박사님 그 병원에 안과 우리나라 전문 1호거든요. 전문의 1호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다가 안지를 치료하다가 우리나라 한글을 어떻게 하면 기계적으로 글자를 쓰게끔 하는 거를 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 세 벌씩 타자기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죠. 사진 작가이시고 의사 선생님이고 과학자고 뭐 굉장하신 분 돌아가시고 그분 자녀들이 다 지금 이어서 안과 선생님을 하세요. 예. 하여튼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럼 여기 돌아가서 글자 1글자판은 뭐다? 한글 영어로 쓰는 거고 이 글자가
한영을 눌렀을 때가 1글자 2글자고 그 다음에 오른쪽 스페이스바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면 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본어 히라카나 가타카나 히라카나 가타카나. 근데 보세요. 제가 아까 글자를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다가 오른쪽 쉬프트 스페이스바 누르고 막 이렇게 글자를 썼더니 글자가 희한스럽죠. 밑에 뭐 이렇게 글자가 떨어지듯이 나오잖아. 히라카나. 자 보세요. 제가 히라카나라고 썼어요. 다시 써볼게요. 히라카나. 오,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일본어를 입력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입력한지 아세요? 다시 요거 보여드릴게요. 사요나라 있죠. 사요나라. 안녕 빠빠이 할 때 사요나라라고 한다며 일본말로. 그 사요나라가 영어로 어떻게 했어요? S A 콩글리시로 Y O N A R A 사요나라 이렇게 S A 그러면 사잖아 사. Y O 누르면 요 N A 나잖아 나. R A 라. 이게 사요나라라고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요나라 이렇게 쓴 거예요. 건니치와 그러면 어떻게 돼? 건니치와를 콩글리시로 영어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어로 자판을 입력한 게 아니라 영어 발음식으로 쓰면은 그것이 일본어로 바뀌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본어 입력되는 거야. 일본어를 봤어야 입력을 하고 배웠어야 입력을 하는데 일본말 발음이 있잖아요. 사요나라 뭐 이런 거. 그러면 사요나라는 거를 영어식 발음으로 쓰면 그게 나오는 거지. 예, 그게 아까 여기 보면 글자판에 가서 그게 영어 히라카나로 되는 거예요. 영어. 만약에 이거를 쓰면 안 돼. 일본어 받침, 일본어 발음으로 쓰는 이 히라카나가 있어요. 아래 거는 가타카나고 이거는 자판 배열로 쓰는 거지. 일본어 자판 배열로. 일본어 자판 배열로 쓰는 거고 이렇게 일본어로 직접 쓰는 거고 일본어 모르니까 못 쓰는 거고 대신에 아까 보신 대로 영어식 발음으로 쓰는 거예요. 영어식 발음으로 히라카나. 가타카나도 쓸 수 있어요. 가타카나. 가타카나로 쓰면은요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사요나라 이건 가타카나. 이건 가타카나. 아까 거는 히라카나.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뭔지는 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변경만 해놓고 쓰면 알아서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들어간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 일본어를 배우셔서 일본어 받침으로 발음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겠지. 예. 중국어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어는 영어식 발음을 써서 그거를 중국어로 불러가지고 쓴다고 그러는데 안 써봐서 우리말도 요즘 막 틀리더라고 글자를 쓰는데. 자, 요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4 글자판은 또 다른 외국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특수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재밌는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글자판에 가서 글자판을 볼 수도 있어요. 화면 아래쪽에 글자판 보이나 보세요. 글자판이 보이면 제가 아까 히라카나 가타카나 한다 그랬잖아요. 히라카나 가타카나를 쓰시는데 일본어 가타카나를 쓰면 어떻게 돼요? 히라카나를 쓰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근데 여기에 일본어 히라카나 가타카나가 떠 밑에 받침 화면으로. 원래는 여러분들 키보드에다가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야지 일본어를. 영어하고 우리말을 여기다 새겨놓은 것처럼 일본어 스티커를 사가지고 키보드에다 붙여놓고 그 붙인 것대로 연습을 하셔야지 타자 연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에 보이니까는 아래쪽에 화면에 지금 보이니까는 그 화면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자를 이제 쓰고 안 되면 그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본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집어넣어도 되고. 아, 일본어 자판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받침이 몇 개예요? 기역하고 쌍기역이니까 기역하고 쌍기역을 같이 붙여놓으면 되지만 일본어는 25개잖아요. 일본어는 가기국에고 난이누네로 이렇게 해갖고 25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키보드 배열에다가 다 못 넣으니까 저 숫자판에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숫자판에도. 예. 하여튼 간에 일본어도 촌놈이 입력을 해봤어요. 일본어도 입력을 해봤어. 예. 일본어가 뜨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글자판 보기를 누르시면 그게 떠요. 새로운 글자판도 만들 수도 있어.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내가 지금 일본어를 배워. 일본 여행을 가려고 일본어 초급 회화를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어 입력하는 연습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 찾아가지고 일본어 입력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본에 갈 일도 없는데 뭐 상식으로 배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일본어 배우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배워야 되니까. 방법론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홍길동 일침에 이렇게 글자를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놓은 거를 사전에서 불러와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운송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래요. 운송 이렇게 썼어요. 운송. 예, 운송이라고 썼어요. 운송을 마우스로 이렇게 딱 블럭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뜨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애국가라는 거를 이렇게 마우스로 딱 블럭을 딱 잡고 나서 갖다 대면은 애국가에 대한 무슨 설명이 떠. 이렇게 밑에 뜬다고. 애국가 발음이 애국가라고 발음하면 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 우리나라의 국가 시상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예문이 뜨잖아요. 여기 밑에 민중국어사전이라고 보여요? 민중국어사전에 애국가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애국가라고 글자를 써보시라고. 써보시고 나서 마우스로 얘를 블럭을 잡으시라고. 블럭을 잡으시고 그 글자에다가, 자 보세요. 블럭 잡았죠?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블럭 잡고 나면 이런 메시지 안 뜨냐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글자를 쓰는데 이 책에는 운송이라고 돼 있잖아. 운송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딱 잡으니까는 운송 민중국어사전에 9가지가 나와 있다. 9가지가. 운송료, 운송보험, 운송비, 운송선, 운송업, 운송인 종류별로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운송이란 말은 뭐를 이렇게 나르는 거, 어디에다가 보내주는 거, 이걸 운송이라고 한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은 운송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우리말을 한자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렇게. 예. 이것도 있어요. 딴 데 클릭할게요. 이렇게 ESC 누르면 되고. 검토라는 메뉴 가보실래요? 검토? 도구 왼쪽에 검토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교정보호, 맞춤법 검사, 그 다음에 사전모음, 딕셔너리라고 있네. 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거기? 그게 이제 사전, 한컴 사전 F12번 누르래. F12번.
그럼 이제 하다가 F12번을 누르잖아요. F12번을 누르면 이렇게 사전창이 하나 떠. 사전창이. F12번 키를 누르면 아까 F가 뭐라 그랬어요? 기능이라 그랬잖아요. 펑션. 그 중에 F1번은 도움말인데 잘 안 쓰고 초보자들은 이제 하나 배운 게 F12번이야. F12번. F12번을 눌렀더니 이렇게 사전창이 하나 떴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써볼게요. 사전이라고 써볼까요? 사전. 엔터를 탁 치면 사전이라고 제가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사전이란 단어도 있고 사전꾼도 있고 사절도 있고 사접기도 있고 그 사로 시작하는 사전이란 글자 뒤편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거 사전 가격, 사전 거리, 사거리라고 표현하는데 사전거리 사거리에 들다 이거 군사 용어야. 사거리에 들 때 총을 쏘면 맞으면 죽는다는 뜻이지 뭐. 사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역사와 전기, 사전, 역사. 그 다음에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사전. 그 다음에 모래가 많이 섞인 밥을 사전. 개인이 소유하는 논밭을 사전. 우리 역사 시간에 공전, 사전 이런 거 했었다고. 예. 그 다음에 뭐 사전의 본뒷말 개인이 위조한 가짜 돈, 사전. 국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이나 사사로운 단체가 어쩌고 저쩌고 사전. 야, 사전이 이렇게 많은 줄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가 사전이란 글자 말고 영어로 보이라고 써보세요. 보이. BOY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보이. 소년, 남자아이. 이런 말이 여기 떠요. 이렇게 사전에 뜬다고 이렇게. 중국어로도 있나 볼까? 중국어? 중국어는 보이를 이렇게 쓰네. 중국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읽는데 중국어로도 볼 수 있어. 영어로도 볼 수 있고. 그럼 이 컴퓨터 안에 우리말 사전도 있고 영어 사전도 들어있고 중국어 사전도 들어있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어로도 표현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야. 근데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다? 한글 2014를 실행해 놓고 쓰는 거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한글 2014를 닫았어. 한글 2014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전을 내가 알고 싶어. 사전의 단어를 좀 알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작 버튼 눌러서 저 아래로 내려가시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폴더 있잖아요. 아래쪽에. 시작 버튼 누르면 한글과 컴퓨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제일 밑에 한컴 사전이라고 있거든. 똑같이 아까 F12번 눌렀던 것처럼 있거든. 이 한컴 사전은요. 문서 작성하는 한글 2014에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 작동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예.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공부하다가 예를 들어서 GIL에 걸이란 단어를 내가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소녀 이렇게 뜨잖아. 뭐 스쿨 이런 거. 컴퓨터를 공부하시다가 사전이 필요하시면 사전을 별도로 사셔도 되고 돈 주고 사기는 힘들면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사전을 불러도 되고 한컴 사전도 있으니까 사전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거는 컴퓨터에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거죠. 예. 자, 제가 여기다 글자를 써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인터넷 열어라. 인터넷 하는 거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애국가라고 쓰시고
애국가라고 쓰시고 엔터 치고 동해, 백두, 사랑, 만세 요런 정도만 써보세요. 몇 글자 안 되니까 먼저 써보시고 요거 하고 나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자료 받아오는 거 한번 해볼 거니까는요. 예. 자, 써보셨어요? 자, 그러면 애국가란 글자 뒤에 가서 클릭하고요. 블럭 잡아도 되고 뒤에다 클릭해도 돼요. 한자키 눌러보세요. 한자키. 한자키는 왼손으로 누르시면 돼. 엄지손가락으로. 한자키가 엄지손가락에 딱 갖다 댈 수 있죠. 그렇죠? 오른손은 마우스, 왼손은 키보드. 마우스 잡고 있는 오른손이 키보드를 따라가면 안 돼. 키보드는 왼손한테 맡겨주시고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짠 하고 뜨죠. 그냥 바꾸기 하면 한자가 바뀌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다시 우리말로 바꾸고 싶을 때는 다시 한자키를 누르면 돼요. 자꾸 우리말로 바뀌었죠? 다시 한자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름말이 써 있어요. 한자로만 바꿀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한자 옆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말로 같이 표기해 줄 거냐? 아니면 한글 옆에다가 한자로 표기할 거냐를 선택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자, 동해라는 글자 뒤에다 놓고 한자키 누르면 동해는 여러 개가 있네. 첫 번째 동해는 겨울에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같고, 두 번째는 동쪽의 바다, 이게 동해지.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에 나오는 동해고. 그럼 이걸 또 이제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백두. 백두라고 하지 말고 백두산 해도 되죠. 그렇죠? 예, 하얀 머리 백두 이렇게. 사랑이라는 건 한자가 없죠. 사랑. 이 사랑은 사랑채라는 거, 그런 사랑이라는 거로만 나올 거예요. 사랑채, 행랑채라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라는 얘기인데, 사랑이라는 건 한자로 애자잖아, 애자. 이거는 우리말이니까 한자로 못 바꾸고 이제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예, 만세. 길이 번영한다. 끝에 있네. 만세 이렇게. 그래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세가 종류가 여러 가 있을 때는 어느 게 만세인지 우리가 원하는 만세가 어느 한자인지 모를 때는 그걸 클릭해 보면 밑에 설명이 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산다. 이런 걸 우리 두 손을 번쩍 들어서 하는 뭐 만세 삼창, 만세 소리, 만세를 부르다. 이게 뭐 세 번째가 막 그 만세 같아. 제 화면에서는. 그럼 이걸 바꾸면 되지. 되게 좋죠. 그렇죠? 되게 좋은 거.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 아빠 형은 한자로 어떻게 써? 형제 할 때 제자는 어떻게 써?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자로 다 알려주려니까 너무 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형이라고 써봐 그랬어. 형. 그리고 한자키를 누르면 형이라는 글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형이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클릭할 때마다 밑에 우리말로 풀어줄 텐데, 걔가 이제 초등학교 때 질문한 건데, 그래도 네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가 있을 거야. 모르면 그때 물어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지가 막 찾더라고. 이렇게 찾아. 그러니까 이거를 형제를 어떻게 하면 돼? 같이 쓰면 편하지. 형제 이렇게. 그럼 형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형, 동생, 형과 아우 이런 거. 그러니까 저 두 번 다시 저한테 안 물어보더라고요. 지가 컴퓨터 갖고 다 찾아가지고 원하는 한자 찾아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잘 놀아요. 옆에 데려다 앉혀놓고 형과 제자는 한자로 이렇게 쓴 거다 그러면 애들이 짜증낸다고. 이렇게 그냥 알려주면 지가 컴퓨터 갖고 놀아.
원리를 알려주면 애들은 금방 배워요. 원리를 알려주면.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를 입력해야 될 때도 있죠. 키보드에 없는 기호, 뭐 하트라든지 전화기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여기 있어요. 입력이라는 메뉴 가시면 입력, 문자표라고 있어요. 문자표. 그 문자표에 가시면 당구장 표시라고 일명 부르는 문자표가 있고 그 문자표 화살표가 있는 문자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거나 눌러도 뭐가 이렇게 나올 거야, 기호가. 원래는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글자 눌러서 문자표 점점점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기호들이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넣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기호가.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 점점점이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호가 나오고 여기에 어떤 기호가 있는지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면서 외우셔야 돼요. 전화기 모양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예. 자, 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4쪽을 갈 텐데 31장을 더 페이지를 넘기시면 왼쪽에 이제 문서를 작성해 놓고 그거를 글꼴을 뭐 잡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랑 이렇게 글자 몇 글자만 써서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불러와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야. 우리 책자 보시면 책에 엑셀인가 부분, 엑셀 책 부분에 엑셀. 아까 분할했잖아요, 책을. 그 엑셀 부분에 CD가 들어있죠, CD. 여기 뒤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엑셀에 CD가 들어있어, CD가. 그 CD가 들어있다고. 엑셀이 제일 두꺼울 책일걸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그 CD를 여기도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얘를 또 찢어야 되고 뜯어야 되고 여러분 대개 컴퓨터에는 또 CD-롬 드라이브가 없는 컴퓨터도 있잖아요. 요즘 컴퓨터 구매하시면 CD가 없어요. CD 드라이브가. 안 쓰더라고 잘. 그러면 실습을 또 못하잖아.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인터넷 아까 실행하셔서 제 명함 드린 거 있잖아요. 명함 드린 거. 명함 드린 거에 가서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렸어. www. 훈장.co.kr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문서를 만든다 그러죠? 문서. 예. 문서를 만든다 또는 문서를 다른 말로는 생산한다, 제작한다. 이 제작한다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뭐를 만든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문서가 뭐예요? 문서? 어떤 서식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문서라 그래요. 그게 형식에 적혀 있을 수도 있고 형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메모지에다 메모한 것도 문서예요. 메모지에다 글 쓴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문서고 우리 책 있죠, 책. 우리 공부하는 책, 잡지, 신문. 예전에 우리 비디오 테이프 있죠,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있잖아, 노래 달래 그런 거 이런 거. 그다음에 CD에다 뭐 우리 담잖아요. 그렇죠? 노래 들어있는 CD 뭐 여러 가지 CD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로
작업한 파일들 있잖아, 파일들. 그리고 인쇄한 내용. 이것도 다 문서예요. 파일도 문서야, 파일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점자. 점자는 손으로 만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문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 때 점자책을 만들어? 있어요. 이것도 점자로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 글 쓰잖아요. 이렇게 글 쓰면 이 글 쓴 내용을 점자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점자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만져볼 수 있는 그렇게 책자가 인쇄가 돼요. 우리가 안 써서 그런 거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각장애인들은요 소설책을 점자로 안 읽고요 오디오로 들어요. 그냥 귀로 오디오로 들어.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 되게 많죠. 그렇죠? 그 문서를 만들려면 이왕이면 좀 예쁘장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보기 좋게 잘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인쇄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인쇄물, 출석부, 뭐 그다음에 달력, 길거리 가면 홍보용 그 종이 같은 거 나눠주잖아. 그것도 다 문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이거 좋겠다. 이거 멋있다. 야, 여기 가서 사면 예쁘겠다. 이 집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맛있겠다 하고 예쁘게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거를 멋지게 꾸미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식을 지정한다 그래요. 이왕이면 예뻐야 좋잖아. 멋있어야 좋잖아. 그래서 글꼴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그림도 넣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글자 몇 글자 써볼게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래. 하늘에 계신 시적인 종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래.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동해물이 마르고 닳으면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뭐 이거야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근데 저는 글자가 좀 커 보이죠? 네. 글자를 2배 크게 한 거예요. 글자를 크게 2배 한 거라고.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이런 글자를 글꼴도 바꿔야 되고 크기도 좀 더 크게 해야 되고 작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로 블럭을 잡을 때 책에서는 뭐 앞에서부터 뒤로 잡아라 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중간에 있는 건 중간에 블럭 잡으면 되고. 자, 마우스 사용법은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 이 주말반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편차가 너무 심해요. 컴퓨터를 배우러 오셨는데 엑셀을 배우신다, 한글을 배우신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컴퓨터의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오시리라 생각했는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고 키우 끄는 것도 안 해보시고 이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속으로 난데? 이러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컴퓨터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대요. 엑셀, 파워포인트 오랫동안 썼는데 한글은 한 번도 안 해봤대. 그러니까 타자도 겁나게 빨라. 이 사람은 인터넷 들어가서 뭐 좀 찾아봐라 하면 확 다 찾아 금방. 한글만 안 해본 거야. 이런 분도 있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보통 한글을 배우러 오신다 그러면 초보자. 사실 이거 초보자가 배우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한글을 배우러 간다 그러면 너 초보자구나. 이게 초보자가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 저도 이거 다 모르는데 기능을.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뭐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좀 잘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를.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블럭을 잡고 뒤에서부터 블럭을 잡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블럭 잡으세요. 그럼 끝날 텐데 질문이 그래. 앞에서 잡아요, 뒤에서 잡아요,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데 또 질문하면 아유 저 사람 내가 초보자는 걸 또 티내는구나 라고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목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목. 자, 블럭을 잘못 잡았어. 블럭 잘못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아세요? 얘를 다시 잡겠다고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돼. 엉뚱한 데로 갔잖아요.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떻게 된다? 실행 취소. 우리 실행 취소 배웠잖아요. 여기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 컨트롤 Z 누르는 거. 블럭을 잘못 잡았을 때는요, 다른 데를 클릭했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얘를 블럭을 잘못 잡았을 때 이렇게 그냥 드래그하는 사람은 다 초보자야. 그래서 초보자가 아닌 사람은 알아서 다른 데 클릭했다가 다시 해요. 다 그렇게 해. 아니면 처음부터 안 틀리게 잘 잡든지. 근데 실수는 다 할 수가 있지, 전문가라도. 근데 블럭을 딱 잡고 나면 꼭 무슨 창이 하나 떠가지고 걸거덕거려. 자, 애국가 블럭 잡았어요? 예, 잡고 나면 자, 여기 보세요. 중간에 보면 가 이런 거 있죠? 그 첫 번째 가가 진하게 라고 되어 있어요. 진하게. 맞습니까? 굵게. 그 옆에 가는 뭐예요? 기울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울임. 우리나라 글자는 기울어뜨리지 않아요. 우리말 기울어진 글자 봤어요? 없잖아. 똑바로 서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이는 거는 영어일 때는 몰라도 우리말일 때는 하지 마세요. 안 이쁘더라고. 그리고 밑줄 치는 거는 뭐 예전에 그 서한산 선생님이 밑줄 쫙 뭐 이렇게 갖고 유행어가 되는데 제목이나 이런 본문에 대한 글자를 밑줄을 잘 안 치죠. 근데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내용 중에는 밑줄을 쳐놓고 거기다 표시를 달아놓으면은 설명을 하는 거라고 알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잘 안 해. 그냥 제목은 진하게. 글꼴은 함초롬 바탕이라고 써 있죠. 바탕이 뭐냐면 명조 계열, 명조. 명조하고 고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명조는 지금 우리 교과서 글자처럼 화면처럼 이렇게 되는 게 명조고 함초롬 도둠이라는 게 있어요. 함초롬 도둠. 이게 고딕 계열이에요. 글꼴에는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명조 계열하고 고딕 계열을 많이 쓰는데 예, 한글에서는 함초롬 바탕이라고 해요. 그걸 명조 계열이라고 하고 여기는 함초롱이 아니라 함초롬이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도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둠. 이게 이제 고딕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은 제목은 고딕 계열로 해주시고 본문은 명조 계열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보시면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는데 큰 제목 있잖아요. 이제 큰 제목 여기는 다 명조잖아요. 다 명조. 우리 책을 보시면 다 명조 계열로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뭐 보고서나 논문이나 뭐 이런 거를 책을 보면은 큰 제목은 고딕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명조로 해놔요. 그게 눈에 잘 들어와요. 그리고 큰 글자일수록 고딕을 써야 좋아요. 그래서 현수막 글자나 간판 글자는 대부분이 고딕이에요. 예. 이게 요령이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 예. 그래서 대학생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
본문은 곧 명조로 하고 표지 같은 거나 이거는 근데 본문은 명조로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글 쓰고 있는 게 이게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제목이니까 명조로 고딕으로 하고 도둠. 본문은 원래 글꼴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본문의 글자보단 제목이 좀 크면 좋겠죠. 본문보다는 제목이 좀 커야 보기 좋잖아. 그래서 글자를 크게 하면 되는데 얼마나 크게 하면 좋으냐? 2배를 넘으면 흉해요. 2배. 우리 글꼴이 얼마예요? 기본이? 자, 한글 프로그램에서의 기본 글자 크기는 10포인트예요. 그럼 10포인트가 얼마인지를 또 모르잖아. 이게 교과서 글자.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교과서 글자가 10포인트예요.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는 제목은 15포인트. 그러니까는 2배를 넘지 않는다. 2배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포인트를 넘으면 보기 싫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만 확대하면 돼요. 15, 16.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기본 크기로 설정하면 돼요. 기본 크기가 10포인트죠. 그렇죠? 10포인트 그대로 두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어르신들 공부하는 책자는 10포인트로 하면 어르신들이 글자를 못 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뭐 15포인트로 교재를 만들어 드린다든지 저기 보면 시골에 군수님, 이장님이 뭔가 이렇게 연설하실 때도 있잖아. 그분들은 20포인트 막 30포인트로 써놔요. 보좌관이 그렇게 크게 해줘야 돼. 돋보기 쓰고 연산하기 힘드니까 큰 글자로 써놓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일반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제가 20으로 써놨어요. 지금 글자를. 이게 20이야 20. 그러면 글자 제목은 얼마? 40을 넘으면 안 되겠지. 20의 2배가 40이니까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30으로 만든 거야. 30. 그러니까 이 전체가 10포인트 같으면 제목은 얼마로 해야 된다? 한 15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하면 딱 좋아요. 딱 좋아. 예. 어렵지 않죠? 꾸미는 거잖아,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이 제목이 가운데로 오면 어떨까? 그런데 본문은 왼쪽에 처박혀 있고 제목만 가운데 오면 안 되지. 지금은 이게 이제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여기서 뭐 무궁화 삼천리 이렇게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여기 뭐 남산 위에 저소나무 이런 식으로 길게 펼쳐놓고 쓰면은 이 제목이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오면 또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가운데 하시면 되지. 이때 블럭을 굳이 잡지 않고 그냥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하면 돼요. 블럭을 잡아도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교재 지금 35쪽에 보시면 블럭을 설정하고 편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 블럭을 잡는데 애호가란 제목을 하나 더 만들고 싶어. 아니면 요거 여기 보세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있잖아. 이거. 이게 후렴 아닙니까? 후렴? 이게 후렴이잖아요. 그럼 1절 쓰고 2절 쓰고 후렴 쓰고 또 3절 쓰고 후렴 쓰고 4절 쓰고 후렴 쓰고 하잖아.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다? 다시 쓰지 말고 복사하면 좋지. 복사. 자, 보세요. 여기 이제 1절이잖아. 1절.
그 다음에 여기다 2절 써야죠. 2절. 여기다 3절 써야죠. 여기다 4절 써야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저처럼 그냥 1절, 2절, 3절, 4절이라고만 쓰세요. 내용은 안 쓰셔도 되니까. 이렇게 써보셨어요? 후렴도 써보세요. 후렴도 다 쓰기 싫으면 무궁화만 쓰셔도 돼.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무궁화 삼천리라는 글자 보이세요? 얘를 뒤에서 앞으로 가던 아니면 앞에서 뒤로 가던 간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보세요. 잡고 나면 얘를 그대로 하나 보관해뒀다가 꺼내 써야 되는데 편집이라는 메뉴가 한번 있어요. 복사하기라고. 아니면 이 블럭 잡힌 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사하기라고 있을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컨트롤하고 C 누르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얘를 블럭을 잡았잖아요. 그럼 왼손 가지고 컨트롤 C 눌러보세요. 엄지로 컨트롤 누르던 뭐 새끼손가락 누르던 간에 컨트롤하고 누른 상태에서 C 누르면 반응은 없어요. 반응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절 뒤에다 찍고 3절 앞에다 찍든지 해서 엔터를 한번 누르면 빈줄이 떨어질 거라. 빈줄이 떨어져야 그 사이에다 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누르거나 붙이기는 컨트롤 V라고 돼 있어요. 붙이기, 붙여넣기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컨트롤하고 V를 누르면 그게 하나 붙어. 자, 3절도 엔터 치고 요 사이에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프레임이 끼어 들어갈 거예요. 복사해서 붙이기 작업. 1. 원하는 영역을 블록 설정한다. 블록을 설정한다. 영역을 블록 설정한다. 두 번째, 복사 명령. 그러니까 편집에서 복사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C 눌러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컨트롤 C 누르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붙이고자 하는 곳에 왜 안 써져? 붙이고자 하는 영역에 클릭을 하고 공간이 없으면 엔터를 쳐서 빈줄 공백을 만들어야죠. 빈줄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붙이기 명령을 거는 거지. 편집에 가서 붙이기를 해도 되고, 바로가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가기 메뉴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이렇게 바로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뭐가 뜨잖아, 이런 메뉴. 이걸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여기서 붙이기 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V 눌러도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얘가 이제 없었잖아. 아까 이렇게 없었잖아. 없었을 때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C 여기다 넣고 미리 띄워놓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아, 저는 수천만 번 한 것 같아. 아니, 수억 번도 했을 것 같아.
보통 컴퓨터로 작업하면 인터넷으로 뭐를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유튜브를 본다거나 인터넷에 뭐 검색을 해서 뭐를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주로 교재를 만들고 어떤 학습 자료를 제작하다 보니까는 복사 붙이고 복사 붙이기가 되게 많아요. 업무 자체가. 예.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건 자주 해보셔야 돼.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 복사해서 붙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이거 복사해와 그럼 뭐야? 프린터로 인쇄해와라는 얘기잖아. 복사기로 복사해오라는 얘기인데 컴퓨터에서 복사해라는 얘기는 뭐야? 복사해서 붙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식구가 그래요. 저한테 이거 복사 좀 해줘 그래. 그럼 이제 저는 확인해야 돼. 직업병이니까. 이거를 복사만 하면 되는 거야. 프린터로 뽑아달라는 얘기하면 뽑아달라는 얘기 그걸 또 물어? 그래 이제 그럼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나온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쫙 정리해가지고 순서를 쫙 보기 좋게 만들어서 이제 노안에 왔으니까 글자를 좀 크게 해가지고 프린터로 인쇄를 딱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주방에다 갖다 주면 수고했어 한마디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잘하니까 그렇게 복사 붙이는 거는 컴퓨터를 배우셨다. 나 이제 죽을 때까지 컴퓨터를 안 할 거야. 그러면 상관없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배우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컴퓨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럼 복사 붙이기는 기본이야. 복사 붙이기를 모르면 그냥 컴퓨터 안 배우는 게 나아. 자, 컨트롤 C, 컨트롤 V. 매번 여기 가서 블럭을 잡아서 편집에 가서 복사를 눌러서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엔터를 치고 가서 붙이기를 누르고 이러면 집에 못 가. 퇴근을 못 한다고 더뎌서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블록을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컨트롤 V,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돼?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적절히 잘 움직여야 된다고. 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잠깐 했고요. 자, 교재 아래를 보세요. 아래 36쪽 아래 보면은 블록을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냥 마우스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잠깐 보실래요? 블록을 잡을 때요. 요렇게 블록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요렇게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좀 다를 거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글자하고 왼쪽에 공백이 있죠? 공백이 있잖아요. 여기도 공백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글자 왼쪽에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한시 방향 가리켜요. 저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되는 보세요. 다른 데 가면 화살표가 몇 시 방향이에요? 11시죠? 우리가 뭐를 클릭한다 그럴 때 마우스를 클릭하려면 11시 방향 화살표를 갖고 있는데 여기 밖에다 갖다 대면 1시 방향을 가리켜요. 이때 클릭하는 거하고 이거를 드래그하는 거하고 달라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글자까지만 드래그하는 거고요. 요 밖에 가서 요렇게 이럴 때 클릭을 하면 모양새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엔터까지 블럭 잡은 거예요. 줄 바뀌는 것까지. 아까는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다 붙이면 여기서 딱 끝나요. 그럼 엔터를 또 쳐야 돼. 이렇게. 그런데 요 밖에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컨트롤 C 했지 않습니까? 복사. 여기다 붙이면은요. 왜 안 돼? 정정. 두 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밖에서 두 번. 땅. 요 밖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땅 더블 클릭하면 뒤에 엔터 표시까지 블럭이 잡혀요. 하셨어요? 해보셨어요? 자, 여기에서 한 번 클릭하면 마우스로 드래그한 거하고 똑같고 요 밖에서 하나 두 번 누르면 끄트머리가 살짝 바뀌어요.
다시 보세요. 여기 엔터 표시 있죠? 엔터 표시. 근데 우리가 블럭을 이렇게 잡으면 글자만 잡았지 엔터 표시는 안 잡혔잖아요. 그럼 요 글자 앞에다 놓으면 이렇게 한시 방향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한 번 누르면 글자까지인데 한 번, 두 번 누르면 저 엔터까지 같이 잡힌다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 글자가 있는 데 있죠? 이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가 있는 데를 클릭하면 뭐가 돼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죠? 껌뻑껌뻑 커서가 들어가죠? 하나, 둘, 두 번 눌러보시면 어떻게 돼요? 단어가 선택돼요. 단어. 빈칸까지. 근데 여기를 하나, 둘, 셋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엔터까지 블럭이 돼요.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이게 미세하게 헷갈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블럭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블럭 잡고 복사를 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자리가 없으면 엔터 쳐서 자리 만들고 또 붙이고 하세요. 아직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F3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면 F3번 키. 자, 이 동네 가서 F3번 키를 한 번 누르면 F3번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F3번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누른 거지. 세 번째까지. 또 네 번째 누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마우스로 블록 설정하는 거 쉽죠.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마우스가 없던 시절부터 나왔었거든요. 1990년대 이때는 90년대 초에는 마우스가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다 키보드로 명령 걸었어요. 이렇게 F3번 키를 누르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블럭이 됐었어요. 이렇게 F3번 키 한번 눌렀다 띄고 키보드로 움직이면 블럭이 됐었어. 근데 거기다 F3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를 때마다 블럭을 시작하겠다, 단어를 선택하겠다, 문단을 선택하겠다, 전체를 선택하겠다는 식으로 화면이 바뀌어요. 검게 변하잖아. 예. 그렇게. 근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키보드로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잡는 것만 할 줄 아시면 돼. 그렇게 해서 블럭을 잡아서 복사하고 붙이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제목 글자라든지 본문 글자를 좀 줄이고 싶어, 크게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렴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제가 복사해서 4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4번을 만들고 나니까 후렴은 글자를 좀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블럭을 잡아서 글자의 크기를 조금 줄이면 좀 줄어들죠. 그렇죠? 아까 제목을 크게 한 것처럼 후렴은 작게 줄일 수도 있잖아. 뭐 안 줄여도 상관없지만.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를 복사를 4번, 4군데다 만들어 놓고 일일이 다니면서 또 줄여야 되잖아. 일일이. 그럴 거라면 어떻게 돼? 처음에 줄여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면 편하지. 그런 거 아닙니까? 붙여놓고 나서 또 다니면서 고치면 어떻게 돼? 시간이 또 걸리니까 아예 처음부터 고쳐놓고 그 고친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면 어떤다? 수월하지. 근데 그렇게 될 줄 모르고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일일이 또 이렇게 다 글자의 크기를 줄이거나 크게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글자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 자, 책에서는 이 제목을 블럭을 잡고 글꼴에 가서 자 보세요. 글꼴 되게 많죠? 여기 보면 현재 글꼴, 꾸미기 글꼴, 본문 글꼴, 제목 글꼴, 모든 글꼴 종류가 있죠. 이 글꼴이 굉장히 많아요. 양재 튼튼채 이름은 되게 튼튼하게 보여 글자가. 예, 궁서체는 여러분 아시죠? 궁서체.
많이 보신 거죠? 궁채라고 하나? 궁채? 궁궐에서 여인들 중전마마 대비마마서부터 시작해서 무술이 상궁까지 한자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그 시점에는 그래서 언문이라고 해서 한글을 가르쳤잖아. 세종대왕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을 쓸 때 궁궐 여인들이 쓰는 글자체가 궁채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쓰셨나 몰라? 글씨가 약간 이게, 부드럽게 부드럽죠. 그렇죠.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궁서체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보고서에 쓰지 마세요. 상대편이 보고서를 안 읽을 수 있어요. 궁서체는요, 글자가 크면 그래도 이렇게 쭉 읽어보기가 좋겠는데 본문에다 글자를 써버리면 읽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글자가. 이게 궁서체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눈에는 어떨지 몰라도 이게 가독성이 뚝 떨어져 갖고요. 어느 교수님들은 궁서체로 제출하면 다시 해와 그런데 누구 눈을 바보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왔냐고. 자기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렇게 바꿔도 되잖아. 그 남의 보고서는 건들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프린터로 인쇄하면 다시 인쇄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궁서체가 나쁜 글자는 아닌데 본문에다 쓰면 못 알아봐. 되게 힘들어요. 예. 자, 보시면 글꼴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문체부, 뭐 궁체, 뭐 문체부, 훈민정음체. 훈민정음체도 본문에다 쓰면 더 힘들어요. 궁체보다. 제목은 몰라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양재 백두체, 양재 깨비체, 매화체, 매화 꽃잎처럼 생긴 거. 이거 되게 힘들어요. 보시기. 자, 얘가 크면 괜찮아. 크면 예뻐. 그런데 글자가 작으면 되게 싫어해요. 인장체, 도장 새기는 것 같이 이런 거. 이런 글자체가 있고요. 흘림체, 펜흘림체, 펜글씨 같은 거. 이런 거를 보고서 인쇄해서 제출하면 욕 먹어요. 학점 안 줘, 교수님이. 그럼 제일 좋은 채는 그러니까 어느 글자체가 어떻게 생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는 미리 보기가 뜨잖아.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뜨잖아. 이렇게 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이 글자 이름만 나오지 모양새가 안 나와요. 그럼 매화채로 할까? 백두채로 할까? 붓꽃채로 할까? 샤넬 넘버 5 향수 이런 거. 이 글자의 모양새를 대략 알면 이름만 들어도 대략 이해가 되는데 글꼴을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안상수채도 있어요. 안상수채는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그 글자체야. 안상수채는요, 굉장히 얇아요. 유난히 특징이 그거예요. 날씬해요. 제가 제일 원하는 몸매 이런 글꼴체인데 본문에 쓰면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글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글자체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면 더 있어요. 헤드라인체, 강낭공체, 옥수수체, 오이, 가지, 딸기,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은요, 이렇게 신명조, 견명조, 뭐 중고딕 이런 거는요 예전에 쓰던 글자라서 밑으로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글자보다는 밑에 있는 글자보다는 요 윗동네에 있는 글자, 얘가 요즘 신형 글자니까 이런 거로 쓰시면 좋겠지. 보세요, 이런 글자 이거 뭔지 알아봐? 와당체도 있어요. 와당체가 뭔지 아세요? 와당체? 기와 문양. 기와. 그러니까 기와 문양에 글자가 꽉 차도 시원찮은데 그 사이에 글자가 작아졌지. 본문 글자만큼 돼버렸잖아. 이거 원래 글자 큰 건데. 예. 그러니까 뭔가 재미나게 꾸밀 때는 이런 와당체나 인각체라든지 이런 재미난 글꼴을 쓰시면 좋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의 소개, 내 소개서를 쓴다 그러면 그냥 이 컴퓨터가 제공해준 기본 글꼴 있잖아요. 기본 글꼴. 그걸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요대로 두시고요. 요대로 두시고 내 컴퓨터로 가볼게요. 내 컴퓨터. 내 컴퓨터가 어디 있을까요? 바탕화면에 보면 내 PC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얘를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내 컴퓨터로 가시면 다운로드라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다운로드. 다운로드라고 있는지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은 그거예요. 요거 EPH2014라는 거 있나 보세요. 있죠? 그렇죠? 이거야. 요거 EPH2014라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EPH2014의 압축 풀기라고 있나요? 여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열기, 여기다 풀기, 알아서 풀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네 번째가 EPH2014의 풀기라고 있을 거야. 누르세요. 그러면 요 파일 이름이 2014니까 EPH 그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풀어줘요. 선생님 그냥 압축 풀기로 들어갑니까? 얘를 클릭했죠. 요 노란 것도 있죠. 노란 것도 클릭해야 되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세요. 그럼 두 개가 선택될 거야. 자, 처음에 얘 클릭했죠.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또 클릭을 해 옆에 거. 그럼 두 개가 위아래로 돼 있든지 간에 클릭하면 두 개가 선택돼 있나 확인하세요. 하셨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잘라내기 하셨어요? 왼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로컬 디스크 D라고 있나 보세요. D 콜론 괄호 열고 D 콜론이라는 드라이버가 있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거기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붙이기. 우리 전부 다 놓쳤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복사해서 붙이는 거하고 잘라내서 붙이는 게 있어요. 이동하기라는 게 있고, 이동. 왜 안 써져? 이동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동 작업이 뭐냐면 원하는 영역을 블록 설정한다. 근데 블록이 컴퓨터에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 거 클릭, 나중 거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그렇게 되면 여기 저기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잘라내기. 다른 말로는 오려두기라고 있어. 오려두기. 이게 컨트롤 X야. X.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고자, 붙이고자 하는 곳에 가서 붙이고자 하는 영역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내 컴퓨터에 가보면 C 드라이브냐 D 드라이브냐 어떤 컴퓨터는 E 드라이브 있어. E 알파벳 E. 그러니까는 C에 D에 안 들어가면 E로 넣어야 되니까 거기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뭘 한다? 붙이기 명령을 하면 되지. 붙이기 명령이 뭔데? 컨트롤 V. 이게 붙어요. 자, 우리 책 볼게요. 책. 여러분들 아까 그 분철한 책 있죠? 근데 C 드라이브 명령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C가 뭐고 D가 뭐냐 하는 거는 여러분 댁에서는 그냥 그대로 놓고 쓰셔도 돼요. 이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켜면 원위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장이 C에 저장되면 껐다 켜면 지워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받아와야 되거든. 그래서 D 드라이브에다가 안전하게 옮기느라고 그 작업을 한 거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냥 아까 다운로드라는 폴더 거기서 그대로 쓰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그런 복사하고 붙이는 그거를 엑셀 시간에 한글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1년 걸려. 1년. 3개월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요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없잖아 있었어요. 자, 우리 책에 보면 엑셀이 처음 책인가? 파워포인트가 처음 책인가? 엑셀이 처음 책이죠? 지금 한글 엑셀 책이 처음이었죠. 그렇죠? 여기 좀 표지를 보면은 이 CD 쪽인가? CD? 저 CD를 두고 와서 없는데 우리 책에 이걸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우리 책에 CD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제 홈페이지에다가 공부방에 가셔가지고 우리 강의 듣는 자료 있잖아요. 그렇죠? 서부여성발전센터 클릭하시면 여기 요 교재에 대한 부록 CD 다운로드 하기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요 자료실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펼치기라고 있잖아. 부록 CD 자료 이거 누르면 펼쳐져요.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EPH2014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있는 눌러도 되고 이 글자 눌러도 되고 이 동네가 다 하나니까 누르면 알아서 쫙 다운로드가 된다고. 그럼 다운로드가 다 되고 나면 이 컴퓨터 안에 이렇게 자료가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 이제 이거를 또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압축이 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을 풀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생판 모르니까 아 너야 잘하니까 떠들지만 난 모른다 이거야. 모르는데 왜 싫은 소리를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높이느냐?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되고 나면 이제 오른쪽 누르면 압축 풀기라는 말이 나올단 말이에요. 이렇게 압축 풀기. 근데 저랑 여러분이 또 다르잖아 화면이. 아마 여러분 댁에 가면은요 압축 풀기가 달랑 하나가 나오는 컴퓨터도 있지만 압축 풀기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뭐의 압축 풀기, 알아서 풀기, 뭐 이렇게 풀기. 그러면 그 글자 이름이 나와 있는 거를 압축 풀어야 돼. 얘가 ABCD 그러면 ABCD의 압축 풀기. 얘가 1, 2, 3 그럼 1, 2, 3의 압축 풀기. 이게 EPH2014니까 EPH1014의 압축 풀기 이런 거. 그럼 누르시면 압축이 쫙 풀리는데 여러분은 이 화면을 자세히 보셨어야 돼요. 여러분 댁에 지금 사용하셨던 거. 이 압축이 풀리고 나서 창이 이대로 있지 않고요. 이 창이 이렇게 하나 창이 하나 더 열렸어요. 이 화면이 아니라 한 화면이 압축 풀린 화면이 하나 더 열렸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클릭한 이게 아니었잖아.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다운로드로 가면 여기 두 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압축 풀게 하는 걸 화면을 유심히 본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거 있나 하고 다른 데 보다가 놓친 거야. 화면이 새로 하나 생긴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는 화면이 달랐지 글자가. 제가 요거를 두 개를 누르세요라고 했는데 컨트롤 클릭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요 창이 보였단 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는 건지 뭐를 클릭하는지 몰랐지. 그랬지. 근데 그림이 나오는 과정은 없이 그냥 바로 그림 나오던데요. 뭐가 그림이 나와요? 아까 방금 이거 오른쪽 누르 압축 풀기? 네, 풀어서 그림이 안 나오고 바로 글씨가 나와버려요. 아니요. 압축을 풀리고 나면 얘가 하나가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압축 풀린 게 생긴다고. 아니라고 또 우기실 분도 있겠지만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루 이틀 장사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아까 화면하고 여러분 화면하고 달라서 여러분이 혼동하신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화면이 달라요 라고 질문을 안 하시고
다르게 질문하니까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시나?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화면은 이거고 이 화면이고 여러분은 이 화면을 보시니까 선생님 화면에 글자가 달라요 라고 하면 제가 탁 쫓아갈 텐데 뭐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EPH 누르세요. 여기 EPH 없잖아. 그리고 컨트롤 키로 또 클릭하세요. 클릭했는데 뭐를 클릭하는지도 모르고 또 컨트롤 키로 클릭하려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손을 들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 저하고 소통하는 방법 하나예요. 안 되시면 무조건 저를 부르시면 돼. 네. 예, 아시겠죠? 저를 살려주는 마음,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시려면 저를 괴롭혀야 돼. 그 괴롭히는 게 저를 살리는 거야. 살도 빠지고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진도를 못 나갔어요. 왜냐면은 이어서 쭉 했으면 조금 패턴이 잡혀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한동안 또 2달을 빼먹고 있다가 다시 만나니까 또 헷갈린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자료 받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수업은 요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제 홈페이지 오시면 요 공부방에 오늘 설명한 거 제가 이걸 여기다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